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드립니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철험회 출신 의원들이 함께 한동훈과 이동재가 연루가 됐었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특검 입법안을 발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채널A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검언유착 사건 또는 검언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개혁파 의원 15명은 지난 27일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 그리고 고발 사주, 변호문건, 판사사찰 의혹, 보복기소 등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은 발의안을 통해서 검찰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재직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일가, 측근의 비위와 검찰과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관련 조사, 수사를 무마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이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취재원을 협박, 회유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동훈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해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동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면서 특검 대상으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 대검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판사 사찰 의혹 사건,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 사건 등 6가지 사건을 적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 카르텔들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까지 꺼내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일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정치적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입을 털고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성남 FC 사건은 검찰이 왜 재수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법리적 해석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튼 이런 분위기는 좋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처리해야 할 3대 특검이 있지요.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그리고 지금처럼 검언유착과 고발사주, 판사사찰 관련된 특검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사실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진실만 드러난다 해도 윤석열과 한동훈은 충분히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나마 강력한 철험의 의원들이 이처럼 움직여주고 있으니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상반기 내에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위해서 2월부터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 팀이 가동된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무능무지하면서 검찰의 칼을 이용한 이 국정 운영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앞으로도 좀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져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건희의 우리기술 작전주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고발한 이 윤석열의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김건희의 사조직이냐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고발당한 당사자 김의겸 의원은 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터무니없는 고발이다. 김건희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위치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한다. 만일 이게 문제가 된다라면 그동안 국임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수많은 보도에 기반을 해서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을 정말 많이 쏟아냈다. 그리고 제가 단정적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논평을 낸 것이 아니다. 제가 혐의라고 말을 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을 때만 혐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면 그건 윤석열 정부가 정치 탄압만 하는 게 아니고 국어도 탄압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임당은 용산과 어떤 말들을 해왔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성남시장 때의 일인이 당과 완전히 분리해서 나가서 혼자 수사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김건희의 주가적 문제는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은 물론이고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다. 국임당의 논리대로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김건희는 영부인 자격 떼내고 계급장 떼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검찰 수사 받아라. 이런 논리가 되는 거 아니냐. 김건희가 용산에서 일종의 성역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김건희와 관련된 비판, 논평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달려들어서 지금 고발하지 않냐.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김건희는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해명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다못해 변명 한 번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 기술과 관련해서 고발까지 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고발을 했으니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앞으로 적지 않은 고초를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겁먹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김건희 본인 입으로 단 한 번도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한 바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왜 이렇게 번개처럼 달려들었을까요? 사건 번호 133호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서 자신만만했던 것일까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의혹 제기한 부분을 두고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은 계속해서 수사권을 이용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검찰 독재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선전포고로 보입니다.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겁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이 김의겸 의원, 시민들은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의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끔 재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수사받으면 됩니다. 성역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의혹이 있다라면 수사받고 또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특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168석의 힘이면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달라고, 강력한 야당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더 응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안철수로부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빼앗긴 김기현. 이 국임당 돌아가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과 윤핵관의 힘으로 1위까지 달렸지만 절반의 지지자들은 윤석열이 당권까지 장악하는 것이 못마땅한가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이 김기현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차기 총선에서 검사 출신들을 대거 공천하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해서 행정, 입법,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영원한 검찰 제국을 만들려는 그러한 작전이죠. 해서 현직 검사들도 미래 정치를 위해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기 위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튼 윤석열이 밀어주는 김기현, 느닷없이 인터넷 댓글 쓸 때 개인정보 대신에 그 사람의 국적을 표기해야 한다는 황당한 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만들거나 특정 집단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우회 접속한 뒤에 악의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튼 국민 갈라치기 하는 데는 정말 선수들입니다. 물론 개정안이 통과될 일은 없겠지만 이 발상 자체가 그야말로 그쪽으로만 어떻게 그렇게 잘 발달하는지 정말이지 부럽습니다. 김기현을 당대표 시키려면 결국에는 지지율 1위로 떠오른 안철수를 이겨야 하는데 윤석열이 이번에는 안철수에게 무슨 일을 또 벌일까요? 지난 대선 때처럼 아마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력도 발동이 되는데 안철수 이번에는 손가락 대신에 어디를 선택할까요? 뭐 그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여튼 보수 논객이라 불리는 정규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의 지지자 조사 1위라고 한다. 무슨 서치라는 회사의 조사라고 한다. 김기현이 3%포인트 차로 2위다. 잘라내고 잘라내도 1위가 엉뚱한 데서 나온다. 그게 주류의 고민이다. 이준석 자르고 유승민 자르고 나경원 잘라냈더니 이번에는 안철수다. 미치고 싶을 것이다. 윤핵관들은 아직도 모른다. 이번에는 다시 안철수를 압박하고 싶을까? 그러면 다시 황교안이 떠오를 것이다. 1위는 못 되더라도 가슴이 시리게 두려움을 줄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다. 그들은 왜 꼭 주류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까? 국임당은 죽어도 모른다. 알아도 입 밖에 그 진실을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이름을 말할 수 없다. 아니, 이름을 말할 수가 없기에 대리인을 내세웠던 것이다. 라는 말을 냈습니다. 정규재가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가면 황교안이 온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누가 올까요? 아무튼 참 재미있는 집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